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꽃다발 만드는 방법? 샘플 온 거 촬영하고 이렇게 포장하는 거 하면 예쁘겠다 해서 찍은 거예요. 제일 판매가 잘 된 꽃 하나만 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랜덤 꽃. 메인이 뭐냐면 꽃 정기 구독이라고. 신문 정기 구독 아시죠? 네, 결제를 해주시면 해당 날짜에 저희가 꽃을 발송해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자연 매출로도 이번에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하루에 1,200만 원? 이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다 보니까 기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조금 더 점프업 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하진 않나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템이 무기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입과 위탁 병행하고 있는 5년차 온라인 셀러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 출근하는 길이에요. 오전에 사무실 출근했다 점심 먹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사무실 나가는 길입니다. 사무실이 가까운가 보네요.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가 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병원에서 상담하는 일을 했었고요. 병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투잡으로 다른 직장을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퇴사를 하고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은 지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신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35살 되던 해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이 항상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한켠에는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위탁만 해보신 건가요? 아니요,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었는데요. 사입 먼저 하다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해외 구매 대행이 엄청 핫했었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을 잠깐 하게 됐고 위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브랜딩이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중국에 물건을 사입을 해서 제 로고를 찍어가지고 로켓크로스에 입점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재고 감당이 조금 안 되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기가 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을 하다가 위탁 판매로 다시 돌아가서 실력부터 쌓고 시작을 하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거는 좀 잘 되시나요? 집중을 다시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메인으로 하고 있는 위탁에서는 나름대로 만족할 정도의 성과는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상품이죠? 이거 아이템 공개해도 되나요?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시원하게 공개해 주세요.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생화꽃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화로도 택배 발송이 되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생화꽃이 위탁으로 판매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택배로도 받아보고 해보니까 너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하면 시들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안 좋게 도착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CS도 이제 해보면 뭐 1% 될까 말까? 재고 부담도 없고 CS 비율도 현저히 낮은 거네요. 네, 맞아요. 자본금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가요? 사입은 하나를 시작을 하려면은 수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는 넣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위탁은 내가 팔리는 대로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주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집안일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죠. 저는 사실 사무실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위탁 사업이거든요. 하다 보면은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점점 좀 발전하는 나도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제 스스로 성취감이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입니다. 한눈에 다 들어와서 소개할 거는 크게 없는데요. 제가 촬영 같은 거 하려고 소품 같은 걸로 꾸며놓기는 했는데 택배 싸고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이 제가 지금 사무 보고 있는 공간입니다. 대표님 유튜버도 하시지 않아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캄이라고 합니다. 어카미 무슨 뜻이에요? 컴플릿이라고 줄여가지고 어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낼 때까지 조금 해내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대표님 여기 월세는 어느 정도예요? 월세 50이요. 되게 저렴하네요. 동네니까. 공유 오피스 옛날에 의료했을 때 그때 한번 했었고, 브로스 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잠깐 있었었거든요. 관리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번에 사무실 구할 때는 일단 집에서 도보거리에 있는 데로 구하려고 많이 알아봤었고, 그러니까 상가밖에 없더라고요. 가격 대비 이제 평수도 조금 넓고 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집에서만 일하시다가 사무실 구하니까 차이가 있기는 하죠. 훨씬 차이가 있죠. 집에서는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올렸거든요. 제 공간이 딱 있으니까 훨씬 집중도 잘 되고 6시까지는 무조건 일하자. 집에 있으면 사실 집안일이 계속 눈에 보이거든요. 사무실에 나오니까 딱 이제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몇 건 정도 판매가 되셨을까요? 건수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일평균 100건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즌 비시즌이 조금 따로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시즌이라서 꽃은 지금이 시즌인가요? 꽃은 12월부터 6월까지 성수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졸업 시즌이 있고요. 그리고 입학도 있고 봄이 시작되잖아요. 사람들이 또 꽃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어버이날. 그래서 6월까지 쭉 시즌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비시즌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실까요? 꽃 위탁을 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성수기도 작년에 처음 경험해봤고 비성수기도 작년에 처음 경험해봤어요. 비시즌에 제가 기존에 공산품들을 계속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도 겨울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두 개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농산품은 관심을 두고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현재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실까요?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4, 5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12월부터 시즌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딱 이맘때 1매출, 최고 매출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다 보니까 기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조금 더 점프업 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 시즌 때는 딱 몰려있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매출이 이렇게 하루에 1,200만 원 매출이 나왔습니다. 저 정도 매출이면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남을까요? 순수익은 세팅을 30%로 해놓고요. 스스로 플랫폼 떼고 나면 20% 마진이 남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보다 훨씬 낫네요. 아,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하니까 지금 많이 행복합니다. 꽃을 판매하고 계신데 평소에 꽃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여자분들이 흔히들 꽃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하게 됐지만 꽃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평생 살면서 꽃을 선물한 기억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꽃의 종류도 전혀 몰랐거든요. 성수기 시즌에는 워낙 바빠가지고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수기 시즌이 되면은 위탁사 대표님께서 위탁사 분들을 위한 무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꽃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종류는 어떻다, CS는 어떻다 이렇게 교육을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꽃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사업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이템만 봤어요. 키워드나 확인해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나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아이템이라서 제가 좋아하고 말고가 뭐가 문제 있습니까? 팔아야죠. 현재 마켓에 등록된 상품 수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꽃 상품만 한 40개 정도? 상품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 상품 등록할 때 조금 집중해서 등록하는 편이에요. 재구매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재구매율 되게 높아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반품 비율이 되게 적다고 하셨는데 반품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한번 과일 위탁을 잠깐 했었거든요. 과일도 생물이잖아요. 꽃도 생물이고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일단 전체 사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 사진을 받고 있어서 공급해주시는 대표님한테 저희도 CS 접수를 해요. 거기에서 상한 꽃만큼 바로 다시 보내주는 것과 다음 주문했을 때 소형꽃 서비스 꽃으로 같이 보내드린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희도 이제 고객님한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꽃을 보면은 좀 갈변이 있거든요. 이런 꽃을 보낸 게 아니고 싱싱한 꽃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요새 날씨가 춥다 보니 보온 처리를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습이 생겨서 배송 중에 갈변이 일어난 거거든요. 공급자 대표님한테 사진을 보내고 이런 CS가 접수됐다라고 말씀드리면 구매자분께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처랑 이렇게 카톡으로 소통하니까 되게 편하겠는데요? 되게 편해요. 그리고 피드백도 되게 빨라요. 부사장님이랑 있는 단톡방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 제일 판매가 잘 된 꽃 하나만 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랜덤 꽃. 메인이 뭐냐면 꽃 정기 구독이라고. 신문 정기 구독 아시죠? 똑같아요. 꽃도 정기 구독이라고 해서 이제 결제를 해주시면 해당 날짜에 저희가 꽃을 발송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물처럼. 정기 구독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꽤 많으세요. 꽃을 2주 간격 혹은 뭐 한 달 간격 이런 식으로 받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대표님께서 매일매일 꽃을 사입해 오시거든요. 가장 신선하고 좋은 꽃을 가져와서 그래서 나가는 꽃이 매일매일 달라요. 그게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월 구독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사이즈별로 달라요. 여기 보시면 정기 구독 안내라고 있어요. 이거 네이버에 자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네, 자체적으로 있는 기능이고 쿠팡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에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회차
필요만큼 결제를 해주시도록. 여기 보니까 사이즈가 있긴 있네요. 소형꽃, 중형꽃. 랜덤으로 오면은 알아서 골라주는 거니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결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 혹은 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랜덤으로 정기 구독 유형으로 해서 구매를 많이들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위탁사가 한 곳이라고 하셨는데 경쟁이 치열하진 않나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나가는 꽃도 다르고요. 같은 위탁사라도 정기구독 상품을 등록을 하더라도 꽃이 달라요. 썸네일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상세 페이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당연히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고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표님만의 소싱하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소싱할 게 따로 없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아이템 위너 이제 쳐다도 안 봐요. 지금 위탁 주시고 있는 도매처 사장님 사이트가 구매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품이 200여 가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냥 판매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래도 판매량이 높은 순으로 해서 상품 등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대표님처럼 하면 매출이 잘 나올까요? 일단은 욕심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유튜브 보면 하루 한두 시간 하면 월 1000만 원 달성해 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기대치는 낮추고 조금 실력을 쌓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B2B 몰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그때 막 위탁으로 시작을 하신 분이 재주문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공산품을 팔아본 입장에서 물건 몇 개를 깔아놓지도 않았는데 주문이 들어온다고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아이템이 무기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매출 나오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요. 이거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상세 페이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시간을 많이 쏟는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포토샵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지 상세 페이지가 예쁘게 잘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툴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미리 캠퍼스랑 그리고 망고보드 이 두 가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각각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둘 다 이제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툴을 좀 만들어 놨어요. 저는 생활하는 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수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바뀌는 상품, 이미지만 변경을 해주면 돼요. 저희가 이번에 신상품이 나와가지고 상품 페이지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은 요소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새로 상품이 업로드를 해야 돼서 이렇게 촬영해 놓은 상품을 끌어당겨서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이기 하시면 되고 상품명도 여기에서 그대로 바꾸면 돼요. 포장지의 이름이 미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 한 다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제 요거는 옵션이었고 단품이라서 그냥 바로바로 바꿔줍니다. 꽃이라는 게 화려하다 보니까 굳이 화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진만 갖고 가서 이렇게 변경해주면 정말 빨리 끝나요. 처음에 이런 툴을 하나 만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해서 사진만 교체하면 되고 이런 명들만 변경해주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촬영까지만 해놓으면 이거 대표님이 찍으신 거예요? 제가 찍은 거고 미리 캠퍼스 같은 경우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템플릿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보시면은 이런 요소 같은 거에다가 문이라고 치면 예쁜 것들이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망고보드는 그런 게 조금 약하다. 사이트마다 장단점이 있네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용하고 있어. 처음에는 유료 버전 하지 말고 무료로 사용해 보시다가 플랫폼이 익숙해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유료로 전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많이들 하는 CPC 광고 같은 건 안 돌리시나요? 쿠팡은 비수기 때는 거의 안 하다시피 빨고 가고요. 성수기 때는 조금 투자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로아스는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까요? 한 8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자연 매출로도 이번에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광고비를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왔다 갔다 거렸던 것 같아요. 세팅할 때 500%. 너무 높게 잡으면 또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다고 낮게 잡으면은 또 마이너스 보면서 팔 수는 없으니까 500%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계신 플랫폼들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틱톡 3개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결이 맞는 플랫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틱톡이 잘 맞아요. 저는 인스타는 반응이 없고 틱톡이 반응이 훨씬 좋아가지고 어저께 올린 것도 오전에 보니까 한 2만 뷰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6만 넘었네요? 아, 이게 6만 나온 거예요? 네, 이거 어제 올린 거예요. 이거 대표님이 촬영하신 건가요? 네, 제가 촬영한 겁니다. 저는 약간 정보성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보성도 좀 올리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꽃다발 만드는 방법?
샘플 온 거 촬영하고 이렇게 포장하는 거 하면 예쁘겠다 해서 찍은 거예요. 마케팅을 하셨을 때 구매 전환율도 좀 괜찮은 편인가요? 어제 올린 게 프로필에 저희 스토어 링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10개 정도는 주문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사입도 진행하고 계신데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계실까요? 사입은 신경을 좀 많이 못 쓸 것 같아서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시장에 들어가라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남들이 많이 팔고 있고 많이 사고 있는 제품을 하는 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쿠팡만 메인으로 해가지고 상품군을 조금 꾸려봤는데 거기에서 판매가 괜찮았던 제품이 한두 개씩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중국에서 사입을 해봤고 이런 게 또 저의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 꽃 스토어에다가 곁들이는 상품을 추가로 해서 조금씩 사입을 늘려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제품들인데 요거 이게 뭐예요? 겨울 양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기모가 좀 들어가 있는 양말이거든요. 좀 다른데요? 양말 일반적인 양말 안에가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쿠팡에는 몸에 닿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구매자분들이. 그래서 올겨울에 이 제품을 한번 소싱해봤습니다. 이거 하나로 매출이 하루에 한 40만 원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사입하는 거는 초보자들은 어려워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입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업체만 잘 만난다면 업체에서도 핸들링을 많이 해주거든요. 업체 쪽으로 발주 넣고 금액만 결제해주면 업체에서 물건을 배송해줍니다. 사입이라고 하면은 재고의 부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네. 부담은 없으세요? 처음부터 절대로 많이 가져오시면 안 돼요. 하나를 그냥 무턱대고 많이 시키지 않고요. 샘플을 항상 받아봐요. 컬러별로 받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업체 똑같은 상품 사진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진의 업체를 한 두세 군데 정도 샘플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10개 단위 혹은 뭐 20개 단위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따로 추가로 사입하실 또 제품이 있을까요? 꽃과 어울리는 아기자기한 소품들, 화병이라든지 이런 것 좀 추가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꽃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고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또 저만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좀 힘들었을 때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았을 때 그러나 매출은 발생하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상품 등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3PL 이용 중에 있어가지고 제 제품들은 다 이미 또 로켓크로스로 쿠팡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매출은 그래도 발생이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고 사입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도 사실은 좀 있어요. 재고 사입 하지 않는 형태로 자본금도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의 형태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건 위탁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나 올해 안에 뭐 1억 만들 거야 라는 계획 지금도 안 해요. 그 계획이 있으면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매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계획은 꼭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상품 등록 오늘 꼭 해야지, 소싱 꼭 해야지 라든지 이런 일과 루틴이라고 하죠. 그런 계획을 지켜서 계속 반복 실행하시면 결과적으로 매출은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꽃 위탁 말고도 제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조금씩 브랜딩에 도전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셀러 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분들만 봐도 저는 그렇게 고민할 시간에 바로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컴퓨터 정말 못했거든요. 하다 보면 다 배우고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좀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